네, 이어서 특검 수사 소식 알아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 그리고 이 전 총리 공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었던 혐의에서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이라던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위증을 했다는 혐의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미 이달 초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잖아요. 특검이 조사 이후에 압수수색을 한 건 추가로 뭔가 확인할 게 생겼기 때문일까요? 시간적인 간격이 꽤 넓습니다. 이미 2일에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오늘에야 이루어진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은 연달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걸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견된 혐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압수수색이 단행되게 되는데 네. 시간적 간격이 좀 있는 만큼 첫 번째 소환 조사 이후 특검 측에서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점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었다면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오히려 도움을 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란죄의 중요 인물을 종사했다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혐의 등을 특검 측이 좀 더 유의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 전 총리를 조만간 부르겠죠? 그렇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물증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 특히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의 중요 인물을 종사했다라는 혐의 등을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영장이 발부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네. 특검 측에서는 곧바로 한덕수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지점은요.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이후에 폐기를 요청한 부분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당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한 건 이 비상계엄 선포를 좀 막아보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나 발언들이 계속 있었고 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본인은 받아보지 못했으며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CCTV가 확인된 결과 이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논하는 듯한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 비상계엄 과정에 동조했다, 내란에 공모한 것이다라는 혐의를 좀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소환돼 조사를 받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도요. 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핵심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지금 소방청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가 필요하다면 협조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나 이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런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본인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런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 부분을 특검 측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또 안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사실 피고인은요,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공판에 출석해서 이를 다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규정해 두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속이 된 이후 연달아 3번 연속으로 지금 출석을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일 외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에 따라서 재판부에 강제로라도 재판에 참석을 시켜달라 이렇게 구인에 대한 요구를 해왔고 네. 지금 오늘 직위원 재판부도 지금 건강상의 사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서울구치소 측의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인 조치가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마땅히 조사에 받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구인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불출석 전략을 펴는 이유, 시간 끌기로 봐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특검 측에서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운동 경기에서처럼 작전 타임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떤 이 특검 측의 신속하고 이 총공세를 잠시라도 일단 숨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시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져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수천 메모에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전성배 씨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이름이 건희2로 저장되어 있는 이 대화 내용이 지금 새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정부 인사 자리에 누군가를 추천해달라라는 전성배 씨의 그런 문자에 네. 이 건희2라는 사람이 답장을 이력서를 보내보시죠라고 보낸 겁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명의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지원 전 행정관의 어떤 그 명의로 개통이 된 전화이기 때문에 네. 행정관이 관리하고 있는 번호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증거들이 이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의 수첩인데 이 수첩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말에 호텔 중식당에서 전성배 씨와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YTN 인수나 캄보디아 사업과 같은 지금 통일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물증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해당 물증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같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 봅니다. 그 말씀하신 건희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명의자가 내일 조사를 받죠. 그렇습니다. 정지원 전 행정관이 지금 해당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행정관이라는 지위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이 행정관이 이력서를 보내보라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력서를 왜 보내라고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떤 대화 내역들이 있는지 특검 측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청탁이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 지시들이 이루어졌는가의 그 연관관계를 찾는 데 주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계속 특검 측하고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야간은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며 매일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좀 짧게 자주 수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할지는 사실상 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넓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